학원에 대해서 단점 뭐야? 비용 따단. 자, 인강의 목률이 정말로 낮습니다. 다음은 책이네요. 아주 저렴하고 책은 완벽하다. 어머 이거 무슨 채널이야? 추천하는 학습 자세인데요. 오늘 할 강의는 학원 독학 인강입니다. 어디까지는 항상 제 의견 위주니까 참고용으로 들어주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빨리 박수 치세요. 와,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학원은 요즘 온라인 학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수강할 수가 있게 됐죠. 유명한 작가님들이나 강사님들의 실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신의 그림도 바로바로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라면은 수강생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대기 기간이 천년만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 다음에는 이제 인강이 있죠. 실시간 피드백은 없지만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 학원에 비하면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만 완강률이 많지가 않다. 책입니다. 책 독학의 꽃. 책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책의 장점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도 키워져요. 이거 나한테 필요한 정보 막 밑줄 긋고 이거 뭐지? 궁금해 막 더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저도 책으로 공부하는 거를 매우 선호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앞선 항목들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다음은 유튜브. 어머 이거 무슨 채널이야? 이거 대박인데. 내 강의만 들어. 이제 장점은 쉽다. 무료로 배울 수 있다.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너무 여과된 정보를 주기도 해서 물론 이제 심도 깊은 지식을 다루는 유튜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출도가 높은 영상들을 보면은 개쩔게 그리는 법 이렇게만 하면 개쩔게 그릴 수 있음 같은 원리보다는 결과에 치중된 것들이 많아서 분석 능력이 따라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아마추어 분들도 접근할 수 있어서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독학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독학 방법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못 알려드립니다. 제 채널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학원에 대해서 먼저 보죠. 자, 학원에 다니는 큰 이유는 뭘까요? 든든한 멘토가 생기는 게 좋죠. 심리적 안정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습관 형성이 또 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수업을 들으니까 꼭 들어야 돼. 내가 한 달에 이거 얼마씩 내고 듣는데 오늘 결석하면은 돈 아까워 이러면서 듣겠죠.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서로 막 친구하거나 특친하기도 하고 스터디 같이 하기도 하면서 습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메리트, 전문가가 전문가의 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장이 좀 빠르다. 내가 막 뭔가 그렸는데 뭔가 답답해. 왜 답답한지 내가 모르겠어.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직 지식이 부족하니까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왜 답답해 보일까요?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는 탁탁 막 혈 짚듯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명쾌한 해답을 또 알려줄 수가 있죠. 단점 뭐야? 비용 따단. 돈 중요하죠. 따단. 강제성 따단. 의존성 기다림. 학원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비용이죠. 40만 원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학원 한 달 다니고 끝날 게 아니죠. 3달 다닐 수도 있고 반년 다닐 수도 있어요. 월세 정도잖아. 2달에는 80만 원이고 3달에는 120만 원이에요. 학원이 보통 처음에는 적응기도 필요하고 한 달 듣고 와 나 돈 잘 됨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3달에서 반년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비용이 일단은 많이 든다.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른다. 또 다른 단점의 강제성이 이제 장점도 됩니다. 돈 냈으니까 열심히 들어야 돼. 돈 아까워 해서 열심히 다니지만 이제 사람이니까 쉬고 싶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학원이 대부분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한 학생씩 휴강을 주기를 좀 어려워요. 이 학생 휴강 주면은 또 대기 밀리는 시기라서 중간에 쉬지 못하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못 들으면은 지금 다시 대기 인원을 수면 80명대로 또 갈 텐데 이러면 또 몇십 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 학원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나 그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좀 안 좋은 생각 때문에 계속 다니게 되는 거죠. 억지로 듣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의 독립성을 좀 키워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림이 뭐야? 수강 대기가 많은 강사님들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 온라인 수업도 2, 3년 기다렸다가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분에게 물어봐요. 혹시 몇 년 기다리셨나요? 3년이야. 괜히 막 죄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강을 신청했을 때랑 듣게 될 때 상황이 다르다거나 환경이 다르다거나 난처한 경우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어떤 강사님 수강 신청을 해놨는데 그때 이 좀 단기간으로 취업을 했던 때여가지고 못 들었었어요. 너무 듣고 싶은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너무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또 바빠지면은 과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과제하고 공부하고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이 난처하다. 제가 이제 강사로서 추천하는 학습 자세인데요. 독립을 위한 습관형, 일을 위한 질문하기. 학원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습관 형성으로 봐주면 돼요. 다른 학생들이랑 선생님을 많이 관찰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레퍼런스를 많이 보시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해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 정도 퀄리티가 됐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분들도 보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하루의 그림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봐주고 배워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릇을 늘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릇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의 기망냥, 나의 그릇, 소주 짠 종지만함. 하지만 이제 계속 보고 배우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하고 레퍼런스도 엄청나게 보고 얼굴 그릴 때 3D도 쓰고 잘 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서 그릇을 자꾸 늘려야죠. 노력이라는 그릇을. 프로로서 활동하고 준프로로서 활동하고 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친구들은 잘 보면은 내가 3 노력할 때 걔네들은 10 노력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의 깊이는 깊게, 노력의 방법은 또 넓게 하면서 자꾸 습관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포트폴리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배우고 알아내야 돼요. 선생님이 자꾸 얼굴을 고쳐. 근데 얼굴 왜 고치는지 이해가 안 가. 선생님이 고친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봐 줘야 돼요. 선생님, 이 얼굴, 선생님이 고친 얼굴이 더 예뻐 보여요. 근데 어떤 원리로 이렇게 고친지 모르겠어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묻고 이해가 안 간다면은 이제 얼굴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시는 공부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것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것들을 자꾸 캐내야 돼요. 모르겠는데 넘어가면은 나중에 그거를 응용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없으면 그걸 못 써먹는 거. 막 다른 각도에서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반측면에서도, 측면에서도, 하이앵글, 로앵글에서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응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만 쌓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지식만 쌓는 거는 막 책 보고 인강 보고 다 할 수 있어. 질문을 자꾸 해라. 더 중요. 공부는 계속 하는 거다. 학원에 다니면서도 어차피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제 부족한 점을 알려주지만 공부를 하나하나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몸 이렇게 그리시고 이거 공부하시고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봐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냥 어른이잖아. 학생들이 대부분 어른인데 막 숙제 안 해오고 대충 하고 막 그래. 선생님이 종아리 걷어? 막 이러지 못하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라고 시켜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진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뭐 공부할지 모르겠을 때 선생님 자꾸 붙잡고 선생님 저 뭐 공부해야 돼요? 저 뭐 부족해요? 결국 학원은 선생님의 눈으로 좀 효율적으로 딱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주는데 좀 특화돼 있다. 이제부터 대본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인강의 목적과 장점도 한번 보죠. 전문 지식 습득하고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는 아까랑 같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장점에 또 가격도 있었죠. 전문 지식에다가 아무래도 인강이니까 시각적인 자료도 많고요. 선생님들의 뭐 특별한 브러시라던가 그런 유용한 자료들도 있죠. 1대1 피드백 같은 거는 없지만 그거에 준하는 비슷한 전문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단점은 뭐냐? 강제성이 없다. 아까 제가 말했죠. 완강률이 정말로 낮습니다. 선생님이 지켜보지도 않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스터디도 아니고 이게 좀 단점이다. 또 다른 단점을 말한다면 살짝 루즈하다. 네, 강제성이 없으니까 더 루즈하게 느끼는 것도 있겠죠. 아무도 날 감시하지 않아. 추천하는 학습 자세 완강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강의 같은 거를 꾸릴 때 1단계에서 이거 알려주고 2단계에서 이거 알려주고 5단계에서 이런 효과를 줘야지 하고 선생님들이 좀 기획을 해요. 1번, 2번 하고 지금 왜 안 해? 이러면은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이 엑기스를 좀 못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클로소에서 강의를 만들 때 정말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만드는데 완강률이 좀 낮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낼 강의도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집중하고 이론 정리하기인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니까 틀어놓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듣듯이. 하지만 그게 달라요. 대충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랑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을 정리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들을 때도 진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딱 영상을 인강을 띄우고 집중하고 필기하고 관찰하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 계속 알아내면서 나만의 이론 노트를 만들면 정말 좋겠죠. 이거는 학원에서도 추천합니다. 이론 노트 같은 거는 진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짬내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지식들을 남한테 설명하지 못할 정도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아무튼 예뻐 보임. 왜 예뻐 보이는지는 모름?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왜 예쁜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야 다른 지식들을 또 연계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용을 위해서는 항상 이해 가능한, 이해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학습을 하든 이론 노트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음은 책이네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책의 장점 뭡니까? 세부적인 전문 지식 습득이 좋고요. 아주 저렴하고 독학. 나를 기다려줌. 물론 인터넷 강의도 중간중간 일시 정지할 수도 있죠. 일단 저렴하다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언제든지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것도 좋겠죠. 편하다. 단점은 뭡니까? 한정된 정보량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빛에 관해서 막 설명하다가 가끔씩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인체 어쩌고 막 보다가 무슨 뜻이지? 하는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라. 정말 이건 단점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짜내서 쓴 겁니다. 억지. 책은 완벽하다. 단점 꺼내보지 않는다? 안 돼. 그래서 추천하는 학습법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족한 정보는 반드시 검색해서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왜 이런 거지? 빛 같은 거 공부할 때 빨간색 파장이랑 파란색 파장이랑 길이가 달라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빛난다는데 왠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하늘이 왜 파란색인 건데 하고 막 겁나 찾아봐요. 모르겠는 거 최대한 검색하면 어차피 다 나오니까 반드시 찾기. 그리고 두고 봐서 깊게 이해하기. 이건 뭐냐? 여러분들 아무래도 레벨 1의 지식이 있으면은 응애요. 책을 봐도 조금밖에 이해를 못해요. 한 10 정도 이해한다고 쳐봐. 나중에 근육 공부도 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경험이 많이 쌓였어. 그때는 이제 책을 봐도 80%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책의 이게 또 다른 장점인 거죠.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다는 거. 저도 그래서 옛날에 책을 봤을 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뭐라는 거야? 지네들만 아는 용어 쓰고 재미없어 이러고 말하는데 다시 펼쳐서 보니까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유튜브의 장점 뭡니까?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밥 먹다가 추천 뜨면 뭐 이런 지식도 있구만 하고 막 접근성이 정말 좋죠. 시간 효율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딱 내일부터 강의 듣는다 막 이러고 크게 시간을 내지 않고 쉴 때 아니면은 밥 먹을 때 가끔씩 이제 켜가지고 20분, 10분 짧게 듣는 거니까 시간 효율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점은 뭐냐? 지나친 함축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좀 자극적이고 빨리 잘 그리고 싶으니까 개쩌는 보정법, 아무튼 이게 왜 개쩌는지는 원리는 안 알려줄 거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에 집중된 영상을 봐도 여러분들 자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겉핥기 지식 쌓창기. 이게 좋아 보이면은 왜 좋은지 자꾸 연구하려고 하고 자꾸 관찰하고 찾아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대충 얼추 좋아 보이는 그림은 그려도 그걸 자꾸 응용하거나 더 나은 그림으로 써먹거나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아쉽게 설명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자꾸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아무래도 전부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번 주제가 있고 저런 주제가 있고 그때마다 클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준다고 했죠. 다른 클립 찾아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정보 전달 때문에 생략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거는 조사하고 스스로 공부해 주셔야 된다. 따다당. 대충 이해했어는 계속 안 돼요. 완벽하게 이해했어. 정도가 좋다. 또 다른 장점, 버추얼 캐릭터 볼 수 있다. 친밀감 그런 거라나.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Q&A도 사전에 받았습니다. 다른 망령의 질문이에요. 독학으로 배우면 아무리 독학이 잘 맞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제 답은 NO입니다. 한계가 없다.
왜 없냐고 말할 수 있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학원을 가던 VOD 강의를 듣던 그 선생님들도 책에서 일상에서 얻은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로 쌓으신 거예요. 갑자기 막 신내림을 받고 뭐 드래곤과 계약하고 그래가지고 금단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어떤 수준 높은 지식을 알아내고 그 알아낸 걸 우리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엄청나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잘 응용해가지고 써먹는 거는 좀 이제 특별한 지식이 맞긴 한데 어차피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근간은 똑같다. 어차피 책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의 한계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과외를 한 1년 받았거든요. 이때 말고는 거의 독학인데 이때 배웠던 것들에서 엄청난 심화 지식은 없었어요. 포토샵 기본 툴 다루는 법, 빛 조정하는 법, 뭐 명도 조절하는 법, 드로잉이라던가 그래서 엄청나게 심화 지식은 아니었다. 나머지는 제가 다 공부해서 알아낸 겁니다. 맞아. 어차피 모두 독학하게 된다. 학원은 이런 상황에 가는 게 효율이 좋다는 타이밍도 궁금합니다. 학원을 어느 단계에서 그만둬야 될지 여건이 된다면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포포를 하다가 뭔가 답답한데 요즘 그림 같지가 않은데 좀 메타인지가 부족할 때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해. 막 누군가 뚫어주는 게 필요해. 같을 때 혹은 내 그림이 전문가의 그림처럼 되고 싶은데 외주받을 정도의 그림이 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어. 할 때 적합하죠. 학원을 다닐 때는. 힘들 때쯤에 학원에서 한번 뚫고 오면은 이제 좀 좋다. 혼자서 극복하는 방법은 스터디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시선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눈이 굳어가지고 내 그림에 대한 더 이상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 친구라던가 스터디에 들어가서 혹은 뭐 선배라던가 뭐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시선을 빌려서 내 그림 몇 번 피드백 해주면 안 돼 해서 뚫을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양질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보증되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도 뚫을 수 있다. 그리고 학원을 어느 단계에서 그만둬야 되냐? 그만둬야 될 타이밍은 이제 나 혼자서도 루틴을 잡을 수 있겠는데 할 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크로키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 찾아내서 공부도 하고 메타인지 능력도 좋아졌어. 그래서 혼자서 인체 공부 잘하고 빛 공부 잘하고 외주도 쭉쭉쭉 받고 뭐 이럴 때면은 이제 졸업해도 되죠. 스스로 나의 공부 루틴, 성장 루틴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둬도 됩니다. 쭉 다니는 거는 뭐 굳이? 돈 모아야죠. 다음 질문은 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을 하거나 다 개인차가 있고 연습량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학원이랑 독학을 똑같은 기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학원으로 공부해도 스스로 공부 안 하면은 절대 성장 안 해요. 학원을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원 다니잖아요? 선생님이 막 과목을 알려주고 막 해도 학생이 스스로 응용하고 공부하고 안 하면은 절대 안 늘어요. 학생이 그걸 복습하고 응용하려고 하고 공부해서 부족한 거 더 채우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이래야 느는 거지. 학원에 막 10년 몇 년 다녀도 스스로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절대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독학이든 학원이든 스스로 개인 공부량이 많은 사람,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성장을 많이 한다. 기간 차이라던가 뭐 취업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런 거는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학원은 편의성입니다. 진짜로. 독학으로 그림을 배울 때 스스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림의 반응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걸까요? 그림의 반응도 하나의 지표가 되긴 하는데 역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이번 그림은 이 느낌을 기깔나게 낼 거야 같은 거라던가 그래서 그 느낌을 기깔나게 냈어. 그러면은 오케이인 거고 못 냈다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겠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하다면 아까처럼 스터디라던가 사람 붙잡고 물어봐서 내가 이거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 사람들의 반응이 그저 그래. 이거는 왜일 것 같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림이 혼자 그리기엔 굉장히 어렵고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신이님께서 지금 초심자로 돌아가서 그림을 새로 배우면 어떻게 공부할 건가요?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제 공부 루틴은 1년 가외. 이전에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요. 한 달 다녔나? 2달? 근데 별 도움은 많이 안 됐어요. 1년 가외를 받고 그 이후로는 거의 다 독학이었습니다. 독학은 책도 보고요. 역시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그림에서 내가 외주를 받으려면 뭐가 부족한지 예를 들어 내가 전신 일러스트 외주를 받고 싶은데 전신 일러스트 외주를 받는다고 치면 내 그림에서 뭐가 부족한지 드로잉이 부족한 건지 명암이 부족한 건지 스타일이 부족한 건지 이런 거를 자꾸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했고요.
인강은 저도 완강을 잘 못했네요. 그래서 대부분 독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항상 파고드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잘 안 나졌어요. 인체 이렇게 그리는 게 예쁜데 왜 예쁘지 하고 그냥 계속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크로키랑 트레이싱을 굉장히 많이 해요. 크로키하고 이해 안 되면 트레이싱해서 더 알아내려고 하고 계속 이런 루틴으로 공부합니다. 하루에 이 정도는 공부한다?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해라. 내 그림이 어떻게 나아지면 좋을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 건지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본인의 그림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다? 내 그림에서 뭐가 부족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학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표가 있어야 뭐가 부족한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건지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그리고 싶은 건지 그 목표가 명확해야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 방학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일에도 30분이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공부는 날 잡고 해야 되고 시간 내서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깔려있다? 뭐 산책을 나가서도 이거 빛 색깔이 좋네? 풀 색깔이 예쁘네? 뭐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해둔다던가 그거를 뭐 집에 가져서 컬러 피커로 해보면서 색깔을 외운다던가 이런 것도 공부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 그림 쭉쭉 내리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 보여? 그럼 그거 그림 내 포토샵에 불러와가지고 컬러 피커도 해보고 크로키도 해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 그냥 이게 공부예요. 또 공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돼, 모자게 해야 돼, 근육 베껴야 돼 이런 생각 자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파고들고 궁금해 왜 이러지? 그냥 이게 공부예요. 내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 그냥 습관화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공부 루틴 습관 들이는 꿀팁 있나요? 이거는 시간을 정하면 좋아요. 오늘 마감 다 하고 공부한다 이러면 절대 못해요. 저도 못하고요. 나 오늘 이것만 끝내면 공부해야지 이런 거는 절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걸 좀 추천해요. 오늘도 그지 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만 하고 그냥 냅다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캔버스 켜고 그렇게 하고 그냥 띄우세요. 그냥 이런 게 좋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스터디에 들어가거나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자꾸 디스코드하고 그림 그리는 거 아주 추천합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 디스코드에서 그림 그려요. 자, 보너스로 이제 혹시나 책으로 독학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봐 가져왔습니다. 라이트, BJ의 미술가를 위한 이해와 활용. 딱 사진으로 간단한 예시를 보여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크게 빛에 대한 원리라던가 어떤 빛들이 있는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블랙 라이트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되네요.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따다당. 근육 관련된 추천책입니다. 이거는 세부 근육 배울 때 좋고요. 이거가 큰 근육 배울 때 좋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근육이 움직였을 때까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제 덩어리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근육이 이렇게 되면은 뭐가 튀어나오고 뭐 안 튀어나오고 크게 덩어리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많이 봤는데 좋았어요. 근데 나는 근육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 근육의 부위의 이름을 다 외울 거야 하는 경우에는 이 책을 추천할 것 같네요. 드로잉 추천책은 이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루 야스오 센세 책이에요. 이제 바스트업 작화 기술, 전체 중간 세부.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세부적인 거 막 눈알부터 그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깨게 해주는 크게 실루엣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거는 멘탈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추천합니다. 제가 그림계의 빨간 책이라고 불려요. 이제 구도 관련 추천책은 이렇게 2개 가져왔습니다. 사진구도 이 책 아니더라도 사진학 책이면은 일단 기본적인 구도는 다 넣어주세요. 사진학 관련 책 하나는 있으시면 좋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일러스트에 맞게 설명해줘. 이건 초보자분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 넣었는데 이 책도 좋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배경 일러스트 메이킹이지만 왜 이게 좋아 보이고 그런 흐름이라던가 미술 기초 이런 들도 넣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고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항상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출 책입니다. 비전 이건 좀 두꺼워요. 이게 조금 더 쉬워요. 대신 이제 비전은 양이 많은 만큼 빛이랑 색깔이랑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
디테일하게 다루고요. 이 그림 연출법은 우리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줍니다. 똑같은 모닥불인데 왜 오른쪽이 더 따뜻해 보일까? 이런 간단해 보이지만 원리들을 알려주는 다른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독학을 할 겁니다. 학원 다니면서도 독학하시게 되는 거죠.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원 다닐까 말까, 인터넷 강의 들을까 말까, 하세요. 들어보세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안 들을 거 아니잖아요. 나 무조건 순수 100% 독학이야,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죠. 잘 그리기 위해선 수당 방법 안 가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이든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경험이 되고 색다른 지식이 축적될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보고 별로잖아? 그럼 그만두세요. 학원 다니다가 한 달 다녔는데 별로야? 그럼 그만둬. 그럼 되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고 때가 있고 사람과도 맞아야 돼요. 특히나 학원은 내가 과제할 시간도 필요하고 공부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게 많거든요. 완벽한 나에게 맞는 학습법 그런 건 없다. 됐다. 자, 이제 질문 더 있으면 하세요.